8월 4일 독일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독일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 독일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중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육로를 통한 물자 공급 확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소폭의 개선은 있었지만 심각한 인도적 위기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스라엘 정부의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메르츠 총리 역시 공중 투하는 단지 고통을 덜기 위한 작은 기여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매일 약 220대의 트럭이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주요 수도 간 3개 중 2개, 전력선 10개 중 1개만이 작동 중이다. 밀가루 가격은 1kg당 80유로에 달하며 독일 공군은 지금까지 총 73톤의 물자를 공중 투하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도 공중 투하 방식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명했는데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필리프 라자리니 국장은 공중 투하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8월 1일 토요일 9.6톤 규모의 식량 및 의약품을 추가 투하했으며 8월 3일에도 추가 공수작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이집트, 요르단, UAE 등도 이 작전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총 90개의 팔레트가 공중 투하됐습니다. 독일 병역 의무 논쟁 속 사회복무제 부활 논의. 독일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병역제도인 예비징병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병역 의무제 부활과 함께 중단됐던 군임역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의 제도입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까지 유지됐던 사회복무제는 50년 동안 약 270만 명의 남성들이 복무하며 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에서 인력난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제 부활에 대해 단기적 인력 보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적 십자회의 요스 슈타인케 국장은 젊은 세대의 심리적 부담이 커졌고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무제는 병역 의무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성, 외국 국적자, 신체장애인은 참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에바 마리아 벨스콥 대파 회장은 이런 선별적 제도는 오늘날의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제 부활에 대해 연방가족부 산하의 관련 기관은 과거 사회복무제 운영 경험이 있어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현장 단체들은 행정 역량의 부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이유로 대규모 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시민급여 지급액 470억 유로 육박. 2024년 독일에서 지급된 국민기초생활수급비인 시민급여 총액이 약 469억 유로에 달하며 전년도보다 약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대상은 약 550만 명으로 이 중 약 400만 명은 노동가능 연령층으로 분류됐으며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시민급여 지출 증가를 통제되지 않은 폭등이라고 비판했는데 특히 AFD 소속 르네 슈프링거 의원은 독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수급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시민급여 수급자의 47.4%는 독일 국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연방사회부에 따르면 이 중 수십만 명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독일로 피신한 난민들이며 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3억 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주요 8개 난민 출신국 국민에게 지급된 금액도 74억 유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니른베르크 노동시장직업연구소 소속 엔초 베버 교수는 AFD의 주장을 일축하며 2025년에는 기준금액이 동결됐고 2026년에도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증가는 지속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 독일 노동시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시 1년간 실업보험 혜택을 받지만 난민은 보험 자격이 없어 곧바로 뷰어거겔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부업 열풍에 빠지다. 부업을 병행하는 독일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450만 명이 정규직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130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일 고용시장 및 직업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독일인의 약 9명 중 1명이 부업을 갖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계형 부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제 부업은 자기계발과 자율성 추구,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려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직업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업을 택한 독일인의 약 절반은 내 스스로의 상사가 되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고 답했고 42%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부업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는데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응답자 중 약 65%가 현재 또는 미래의 부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투직업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부업 세대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독일 다시속도 위반 집중 단속 주간 돌입.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독일 전역에서 여름철 속도 위반 집중 단속 주간이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독일 경찰은 매년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차량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정기 단속을 넘어 사고 다발 지역과 특별 보호구역, 학교, 요양원,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과속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드아체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레이더 감시 빈도가 대폭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주간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각국 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유럽 속도 단속 캠페인의 일환인데, 이 캠페인은 EU 교통경찰 네트워크가 주관하며 각국이 협력해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데, 경찰과 각 주 정부는 이번 집중 단속 주간을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인식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